오늘은 3장 원자 충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마 내에서의 충돌 현상은 매우 플라스마의 특성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입자, 전자나 중성 입자나 전자나 이온이나 여러 이제 충돌들이 가능할 텐데 이 충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개의 입자하고 다른 입자가 부딪히게 되면 운동량을 교환하거나 에너지도 교환하고, 또는 이제 이 중성 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되거나, 또는 이온화된 입자들이 다시 충돌을 통해서 뉴트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들의 경우에는 일라스틱한 스캐터링, 그러니까 탄성 충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하고 부딪혀서 이제 이온화나 들뜬 상태, 그 다음에 디소시에이션, 분자를 해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탄성 충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 트랜스퍼,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떤 아연이 어떤 중성 입자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 중성 입자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아 가지고 오는 이온은 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부딪힌 전자를 뺏긴 중성 원자가 중성 기체가 이온이 되는 이런 차지 트랜스퍼도 가능합니다. 이런 생각보다 이 차지 트랜스퍼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레큘 가스들 경우에는 디소시에이션과 그 다음에 디소시에이션이 되면서 리콤비네이션은 이런 때는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이온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지티브, 네가티브 아이온 차지 트랜스퍼, 앞에 말씀드린 아이온 차지 트랜스퍼하고 비슷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몰레큘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 간의 바이브레이션, 원자 간 거리가 왔다 갔다 진동하는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이런 이제 분자의 회전, 로테이션 등들이 일렉트론 임팩트, 콜리전, 여러 콜리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뭐 전체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주면 보존이 되고, 그리고 그 합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라스틱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총합이 보존되겠죠. 일라스틱 같은 경우는 키네틱 에너지 합은 보존되지 않겠지만 위치 에너지 변화까지 포함하면 보존이 될 것입니다. 슈퍼 일라스틱 컬리전 같은 경우는 어떤 들뜬 상태의 원자가 충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디익사이트 된다. 예를 들어서 들뜬 상태의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들뜬 상태의 어떤 원자가 충돌을 통해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 그 들뜬 상태의 예를 들어서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이 전자가 여기 있다 떨어질 텐데 이 에너지만큼인 충돌한 다른 입자에다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 입자에게 운동의 이 에너지 델타 E만큼이 이 운동 에너지의 이 입자에 충돌을 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슈퍼 일라스틱 컬리전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알곤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메타 스테이블에 전자가 부딪히게 되면 알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고 이 전자에게 충돌한 이 전자에게 이 알곤의 들뜬 상태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동 에너지에 더해주는 에너지 보존이 되면서 더해주는 이런 요 전자는 이제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이라 그러면 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 들뜬 상태 에너지만큼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 일렉트론이 가능한 거죠. 슈퍼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돌 현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입자들이 이 타겟에 부딪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이 타겟 두께는 델타 X고 이 타겟 내에 입자들이 있는데 이 입자들은 크기가 A1이라고 봅시다. 이 투하되는 입자의 반지름은 A2라고 하고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의 어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이 두 충돌 입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려면 반지름의 크기 합의 간격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이때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돌 현상 자체를 보시면 충돌이 되면 이 입자들이 이렇게 스캐터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개수를 n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입자들의 density를 입자 density를 n로 그러면 요 입자들이 들어오면서 부딪히면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면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이 입자의 개수를 dn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확률은 쏘아주는 입자의 개수하고 타겟에 있는 입자의 개수에 비례할 거고 또 이렇게 많이 지나갈수록 이런 두께를 많이 지나갈수록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날 거예요. 스캐터링이 잘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입자들의 크기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이 충돌 자체의 확률은 그것을 우리가 크로스 섹션으로 이렇게 면적으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 속도를 곱하면 NV가 되니까 이게 이제 플럭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DV는 D 감마 이 플럭스가 되고 그 다음에 NV 감마로 바꾸면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에다가 감마 NG D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감마를 왼쪽으로 보내면 감마분의 D 감마는 N분의 DN이라고 됩니다. 이런 형태의 꼴로 가능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마의 D 감마가 마이너스 NG 시그마 DX다. 자, 그러면 결국은 X만큼 거리를 갔을 때 풀면 파티클의 플럭스는 감마 제로계가 들어와서 스캐터링이 나와서 X만큼 진행하면 감마만큼 남는다. 그럼 얼마만큼 디케이가 일어나냐면 요만큼이 디케이가 일어난다. 자, X라는 거리만큼 가면 X가 람다만큼 거리 가면 어떻게 되나요? 감마는 원래 있던 감마 제로의 1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플럭스의 감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거리 람다를 우리가 mean free pass라고 이야기하고 이 mean free pass는 여기 있는 같이 ng분의 감마분의 1 ng분의 시그마분의 1로 표시됩니다. 자, 컬리전이 일어날 때 충돌 면적은 여기와 같이 A1 더하기 A2의 면적 안에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파이 A12 요 반지름이죠. A1 더하기 A2 요 반지름만큼의 원이 충돌이 일어나는 면적으로 해서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민 프리 패스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감마 제로가 감마 제로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리를 우리가 람다라고 정했는데 이 람다는 사실은 이 감마 제로의 플럭스가 이만큼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입자들이 충돌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만큼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번 충돌했다. 따라서 이 람다는 이 거리를 가면 한 번씩 충돌한다는 뜻의 평균 자유항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적인 시간은 얼마냐? 그것은 여기서 같이 어떤 이 입자의 속도가 V라고 그러면 V의 어떤 시간 동안에 람다만큼 같다. 평균 자유항로니까 요 사이에 그 시간이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겠죠. 따라서 V분의 람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리전 이게 1초로 했을 때 이런 충돌이 몇 번을 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충돌 시간이니까 충돌 시간분의 1이 충돌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람다분의 V에다가 이 람다 자리에다가 이 NG분의 NG 시그마 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결국은 NG의 시그마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주파수는 백그라운드 가스의 밀도에 비례하고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액션 레이트하고 레이트 컨스턴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액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H2 분자가 있고 O2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O2와 H2가 부딪히게 되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이 반응에서 지금 분자 간의 구조가 틀어지면서 H2O라는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이 분자가 각각의 분자 두 개로 있는 것보다 위치 에너지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분자 형성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H2 분자의 밀도를 N1이라고 그러고 O2 분자의 밀도를 N2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둘이 합쳤을 때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시그마로 하면 자, H2 분자, 수소 분자 한 개가 평균 초당 몇 번 산소랑 부딪히느냐 그래요. 자, 그것은 앞에 구한 것 같이 N2 시그마 V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위 부피당 이 H2가 N1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N1, 그러니까 산소와 단위 부피당 수소가 단위 부피당 몇 번 부딪히고 있느냐. 총 부딪히는 이런 충돌은 몇 번 일어나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런 리액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것은 그냥 H2의 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N1 전체 이 충돌의 H2와 O2의 충돌, 그 리액션은 N1 곱하기 N2 곱하기 시그마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화학에서 배운 그런 형태의 식을 바꾸면 N1 곱하기 N2에다 K, K는 시그마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뭐에 결정되죠? 농도, N1, N2 농도에 비례하고 레이트 컨스턴트, 반응 상수에 비례한다.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 충돌 현상과 화학 반응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K 이게 시그마 V인데 여기 이 V가 모든 입자들이 V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배운 것 같이 막스웰 볼츠만 분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K 값은 사실은 속도 공간에 대해서 평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평균을 하게 되면 이 K 값을 정량적인 K 값을 얻게 되는데 이 K 값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게 화학에서 나온 아레니우스 폼과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충돌 현상이 예를 들어서 H2O2가 H2O로 바뀌는 이런 현상은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 더 구체적인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시면 이 당구공 같은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반지름은 A2고 하나는 반지름은 A1입니다. 자, 전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앞에서 배운 같이 A1 더하기 A2 곧 파이 A1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본 상황은 90도와 90도 이상의 충돌이 되는 경우, 스캐터링이 되는 경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캐터링이 된다는 건 충돌해서 이렇게 나오면 요 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 각을 세트라고 하면. 자, 그러면 스캐터링 방향이 90도가 넘는 경우는 이 경우에 보시면 입사할 때 한 요 입자 A2가 부딪히는 게 한 45도면 튕겨서 90도로 나가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45도, 카이가 45도.
자, 45도 이내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42도로 충돌하면 이렇게 충돌하겠죠, 그죠? 나가겠죠? 자, 그럼 90도 이내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가적인 이 45도, 90도 이상 충돌하는 스캐터링 되는 경우는 여기서 45도, 곧 A1, 2가 45도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면적만큼 들어오면 다 90도 이상 충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길이가 45도 되는 요 길이 A1, 2에 45도니까 요 높이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90도 이상의 경우는 파이의 루트 2분의 A1, 2의 제곱이 돼서 전체 스캐터링의 반인 거죠. 자,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면 이 결과를 보면 90도 이상 스캐터링 되는 경우와 90도 이하의 스캐터링 경우는 결국은 그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하드 스피어 컬리전, 그러니까 당공 같은 충돌을 지금 다뤘는데 실제로 플라스마에서는 충돌이 하전 입자들, 플러스 마이너스 하전 입자들, 이온과 전자 또는 전자와 뉴트럴 스페시들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주로 이런 하전 입자들 간의 충돌 같은 경우는 쿨론 컬리전이기 때문에 쿨롬의 포스에 의해서 전기력에 의해서 이제 원격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드 스피어 콜리전 같은 경우는 딱 부딪혀야지만 액션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작용 반작이 일어나서 운동의 방향이 충돌해서 바뀌게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전압 Q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플러스 Q가 다가올 때 이게는 천천히 청력을 작용하죠, 그죠? 청력이 작용하면서 만약에 이 플러스 Q에 오비스는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청력에 그래서 이렇게 휠 거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어디서부터 충돌을 했느냐? 사실은 이거는 먼 위치에서부터 충돌이 이미 있었죠. 왜냐하면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아드스피어에 썼던 것 같은 이런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환 내에 들어온 입자들은 이 아까 이야기한 플러스 Q, 스몰 Q의 궤적 같이 쭉 따라서 이 스캐터링 되는 이 환이죠. 이 환 내부로 스캐터링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면적이 있고 요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 면적을 요 안에 입자들이 요 안으로 스캐터링 되니까 요 면적과 입사하는 입자들의 이 면적과 입사하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입자들의 개수는 같죠. 그죠? 입사한 그대로 요 면적을 스캐터링 되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 면적을 요 솔리드 앵글을 우리가 d 오메가의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돼요. 자, 여기에 작은 면적, 예를 들어서 b의 db가 요 면적으로 들어온단 말이라는 거죠. 이 입자들이 요 안에 있는 입자들이 요 솔리드인 걸로 스캐터링 돼서 들어온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메트릭 포텐셜인 경우에는 이 세타에 대해서 이쪽 방향에 대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에 대해서 계산하면 2파이 db에다가 들어오는 손속이죠, 그죠? 손속이고 이게 들어오는 손속이고 그 다음에 스캐터링 돼서 나가는 애들이
d 오메가로 나가는 게 이거죠. 이 파이를 했습니다. 이 파이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들어온 애들의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결국은 그만큼의 들어온 입자는 감마개고 이것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으로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i를 우리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러고 이 i를 이렇게 요식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d 세타 db는 이런 경우에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b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커지죠. 그죠? 이렇게 커져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넣어서 우리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같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d 시그마라고 합시다. 요 면적을 요 면적이 d 오메가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d 시그마의 d 오메가 이거를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러면 얘를 i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다 이 솔리드인 걸로 다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죠? 이거를 솔리드인 거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가 시그마가 나오죠. 자, 시그마가 뭐예요? 이 충돌하는 하드 스피어로 생각하면 만약에 A1은 크고 A2가 충분히 작다면 A1 더하기 A2 파이 A 제곱 파이 A1의 제곱이 거의 이 타겟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타겟의 면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적분해주면 결국은 요거 적분해주면 시그마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재면 되나요? D 시그마로 들어온 그러니까 이런 환으로 들어온 입자들의 플럭스를 다 측정을 해서 카운팅해서 이거를 더해주면 우리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알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온다? 이 타겟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 크로스 섹션이 나온다.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이 원자핵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 원자핵을 아주 작은 전자를 때려 가지고 전자를 입사시켜 가지고 얘를 산란을 시키게 되면 뭐 예를 충력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인력이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면은 이렇게 휠 거고 그럼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이 d 오메가 이 솔리드인 걸로 타겟에서 중심에서 스캐터링 대간 이 d 오메가에 대해서 이 입자들의 선속을 다 구해보는 거예요. 이 선속의 분포를 쫙 구하면 선속의 분포를 쫙 구하면 이게 바로 d 시그마분의 d 오메가 d 오메가분의 d 시그마 곧 이게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고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를 d 오메가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결국엔 이게 크로스 섹션이 나온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원자핵의 이 시그마를 통해서 원자핵의 크기나 곧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이 d 시그마 d 오메가에 대해서 다 적분, 자, 솔리드인 걸 시메트리가 있을 때, 파이 시메트리가 있을 때 2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d 세타가 d 오메가죠. 자, 이걸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게 토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트랜스퍼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 입자가 타겟이 들어와서 이렇게 스캐터링 되어 나가면
이 쏘아준 이 입사하는 파티클의 운동량 변화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 트랜스퍼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면 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캐터링, 토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하고 이 모멘텀 트랜스퍼 크로스 섹션은 같지 않게 되죠. 자, 그럼 아까 이 개념을 하드스피어 모델에다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임팩트 파라메터는 요 간격이 요게 되고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각도 이 카이 여기에서는 그냥 X로 썼습니다. 이 X하고의 이 임팩트 파라메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따라서 A12의 sin X가 B죠. 그죠? 자, 그래서 A12는 dB는 얘가 dB입니다. dB 미분을 하면 dB는 A12 코사인 X dx가 되고, 자, 그래서 B를 다시 곱해가지고 BdB 곱하면 A12의 제곱에다가 sin X 코사인 X dx고, 자, 여기서 우리가 sin X 코사인 X를 두 배가 공식을 쓰면 되죠. 네. 2분의 1의 sin 12의 제곱, sin 12의 제곱에 sin 2x가 됩니다. sin 2x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캐터링 앵글은 요 세타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여기 세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스캐터링 앵글 세타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식을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계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 이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주면 다음과 같이 세타에 대해서 일정한 이런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솔리드 앵글 2파이 사인 세타 d 세타에 대해서 0에서 파이까지 파이 회전 대칭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4a12의 제곱 이걸 넣어서 적분하면 결국 파이 a12의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멘텀 트랜스퍼와 토탈 크로스 섹션 같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엘렉트론하고 전자하고 원자의 충돌 경우에 원자의 반지름이 전자의 반지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거를 하드스피어 콜리전이라고 하면 약 3 곱하기 10의 16승 마이너스 16승의 센티미터 제곱의 이 크로스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충돌을 다룰 때 우리가 이 좌표계를 변환하면 좀 더 단순하게 충돌을 쉽게 이제 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측하는 시스템을 랩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M1이 있고 M1이 있고 M2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Q1이고 Q2다. 그러면 얘가 입사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캐터링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M2가 뭐 무한대 매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M2도 이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스캐터링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움직이니까 좀 복잡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로 보면 센터 오브 매스 이 M1, M2의 두 개의 공통 질량 중심이 있다고 봅시다. 이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M1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M2도 다가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서로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휠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은 지금 보면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센터 오브 매스라고 했으니까. 센터 오브 매스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이 A 경우보다 지금 랩 시스템에서 본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단순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축과 수평축을 나눠서 보면 운동량 보존이 되고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센터 오브 매스도 생각보다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에다가 우리가 두 물체 사이의 이 간격, 자, M1 있고 이 M2가 있다. M2가 있고 M1이 있다. 그럼 이 M1과 M2의 이 거리를 R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 M1과 M2를 어떻게 합쳐가지고 M1과 M2가 합쳐져가지고 어떤 새로운 매스 R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거리, 상대 거리 R로만 운동을 혹시 표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개가 움직이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relative coordinate, 그러니까 M1과 M2의 이 두 개를 합친 어떤 MR이라는 매스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상대 거리를 상대 위치를 R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이 매스 MR이 상대 속도 VR, 이 상대 위치의 시간 미분이죠, 그죠? DTDR, 이게 VR, 상대 속도라고 생각이 돼요. M1, M2의 상대 속도. 이걸로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스케이터링 되는, 자, 그 다음에 고정된 어떤 점이 있고, 이렇게 스케이터링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두 물체의 문제를 한 물체 문제로 바꿨으니까 기술이 훨씬 더 간단한 거죠. 자, 이 경우를 사실은 이 relative coordinate는 M2가 무한대인 경우하고 비슷하죠, 그죠? 무한대의 경우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relative coordinate로 나타나면 M2가 무한대가 아니어도 이런 형태로 변환해서 할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더 가봅시다. 자, 질량 중심의 코디네이트는 아래와 같이 질량의 합에다가 상대 위치를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이게 질량 중심의 위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의 속도는 아래 걸 그냥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자, 상대 위치는 지금 R1 빼기 R2. 상대 속도는 V1 빼기 V2가 될 겁니다. 자, 각각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니까 M1은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지금 V1의 미분 가속도가 곱해져 있지 않네요. 자, 곱하면 F는 M1에 대해서 쓸 수 있고, M2에 대해서도 M1 V2 닷 가속도예요. 자, 요거는 F21이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F12하고 F21이 이 작용 반작용에서 서로 힘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에 식을 쓰면 다시 1번의 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지고 2번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요 식을 적용해서 F21이 아니고 마이너스 F1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합쳐주면 두 가속도의 차, 상대 가속도죠. 상대 가속도는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 그 다음에 F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1 더하기 M2분의 1을 합치면 MR분의 1 이렇게 쓰면 우리가 상대 가속도에다가 MR이라는 질량을 곱하면 F12라는 이런 운동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relative coordinate로 했을 때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합쳐가지고 이런 MR이란 놈으로 환산해가지고 상대 가속도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려면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운동 에너지에다가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우리가
발화하기는 MR이라는 놈의 질량의 MR이라는 상대속도 VR의 제곱의 형태로 만약에 2분의 1 MR VR의 제곱으로 나온다면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MV1 제곱 M2 V2의 제곱 빼기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죠. 이걸 빼주면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게 뭐죠? 여기서 지금 M1분의 더하기 M2분의 1이 MR분의 1이에요. 이걸 정리하고 나면 요 식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M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1 빼기 V2가 상대 속도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도 질량 중심 더하기 상대 MR이라는 reduced mass라고 합니다. 이 환산 질량과 상대 속도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하면 운동 방정식도 MR이라는 매스가 있고 이 매스의 가속도 VR 이것을 우리가 넣고 F1, 2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상대 위치 좌표계에 대한 이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합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M1, M2인 두 물체의 운동을 MR이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에너지도 그렇고 운동 방정식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M1, M2의 두 개의 운동을 하나의 운동으로 표시하고 이거에 대한 나온 결과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반대로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좌표가 있으니까 그 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랩 시스템에서 relative coordinate에서 그 다음에 relative coordinate에서 랩 코디네이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환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운동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운동의 기술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모든 센트럴 포스 중심력장이나 뭐 하드스피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 중심계의 운동하고 그 다음에 랩 시스템의 운동을 구분하면 랩 시스템은 이와 같이 되고 이게 세타1이 됩니다. 그 다음에 M2도 스캐터링이 되면서 세타2도 스캐터링이 되는데 질량 중심계에서는 보면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스캐터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각도, 또 상대 좌표계에서는 요 각도, 요 전체 각도가 이 세타에 해당할 겁니다. 자, 요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 계가 움직이는 속도 라지 V 이거를 운동량 보존식에다가 적당히 넣어서 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하면 이 랩 시스템의 스캐터링 앵글 세타 1과 질량 중심의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의 이 세타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 세타 2도 이와 같이 주어지고, 자, 그래서 이 VR, VI 프라임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상대 속도고요. 자, 이것은 자명하다시피 운동량 에너지 보존이 되면 VR, VI 프라임은 일정합니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타1은 이와 같이 되고 세타2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가 되고, 요거를 백업 공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결국은 세타2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라지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헤비 아이언이나 뉴트론하고 부딪히게 되면 전자의 매스는 매우 작기 때문에 reduced mass는 M1이 되고, 이 경우에는 세타1은 보면 분모가 탄젠트 M2분의 M1이 0이 돼서 결국은
탄덴트 세타1이 탄덴트 라지 세타1이 돼서 세타가 돼서 결국 세타1이 라지 세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매스의 충돌인 경우에는 M1하고 M2 같기 때문에 reduce mass는 2분의 M1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M1, M2가 1이 되죠. 1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백악 공식 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세타1은 2분의 라지 세타가 되고, 결국은 세타2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이용하면 결국은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2분의 파이가 되는 90도죠. 이런 거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질량끼리의 충돌은 콜론 콜리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돌이 일어나면 스캐터링의 합은 항상 90도가 된다. 이건 이제 당구공 충돌의 정령 충돌이 아니라 약간만 이 축이 다르면 충돌을 하면 충돌 전후의 입자의 스캐터링 각은 항상 90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냐, 이렇게 90도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 자체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서 랩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도 우리가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에너지 트랜스퍼가 어느 정도 콜리전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느냐, M1이 이런 만큼 M2가 얻은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 식을 쓰고 에너지 보존 식을 써서, 그래서 V2에 대해서 우리가 풀게 되면 V2 프라임의 속도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초기의 운동 에너지 M1의 운동 에너지의 질량비에다가 코사인 세타2 코사인 제곱 세타2라는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런 경우 이제 여러 앵글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랩 시스템에서 우리가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서 에버리지를 합니다. 자,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전체 스캐터링 앵글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에너지 게인은 이와 같이 됩니다. 에너지 로스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질량의 이거의 모멘텀 토탈 크로스 섹션의 모멘텀 크로스 섹션의 B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전자의 M1이 전자고 M2가 이온이라고 하면 M보다 이온이 훨씬 더 매스가 크기 때문에 앞에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에너지 트랜스퍼는 10-4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000분의 1 정도를 잃는다는 겁니다. 이는 전자가 만약에 에너지를 한번 얻게 되면 중성종이나 이온하고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자기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과 질량이 같은 경우, 같은 질량의 충돌인 경우에는 평균 운동 에너지 로스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자들끼리의 충돌은 에너지 트랜스퍼가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몇 번의 충돌로도 자기 에너지를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자들끼리, 같은 질량 가진 입자들끼리, 예를 들면 전자들끼리의 온도, 열적으로 평행 상태는 굉장히 빨리 도달하게 되고, 전자의 온도가 결정이 될 거고, 이온은 또 이온대로, 이온과 중성 입자들끼리는 질량이 같기 때문에 열교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과 중성 입자의 온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앞에 전자의 경우에는 필드로부터 가속이 잘 되고, 그다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로부터. 그래서 전자의 얻은 에너지를 만약에 델타 E라고 하면 필드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되겠죠, 그죠? 이게 운동 에너지일 텐데, 이 운동 에너지가 잃어야 되는데 전자는
같은 전자들끼리 쉐어하는 것 외에는 이온하고도 에너지를 주지 않고 전량이기 때문에 중성종에게도 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얻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온 같은 경우는 필드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성종하고도 부딪혀도 이 에너지를 잃고 되고, 그 다음에 전자하고 부딪히게 돼도 그 에너지를 일부 줍니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왕구슬과 작은 구슬이 부딪힐 때 왕구슬이 어떻게 되나요? 작은 구슬이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작은 구슬이 튕겨나가게 되죠. 전자에도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온에도 에너지를 잃게 되고, 중성 입자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조차도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자의 온도하고 이온의 온도, 중성 입자의 온도는 유사할 거고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기호는 많이 얻고 거의 잃지 않고, 이온은 얻더라도 일론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이온의 온도가 전자의 온도보다 낮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격 작용의 스캐터링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 라지 앵글 스캐터링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확률적으로 봐도 이렇게 스몰 스캐터링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가 1보다 작은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제 입자가 어떤 속도 VR로 들어오고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 휘면 만약에 이 동일 거리면 사실은 여기서 VR이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예를 들어 청력이라고 그러면 이 청력이 작용은 결국은 속력의 방향만 돌려준 그런 효과다. 자, 그러면은 이 벡터가 만약에 속도 벡터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돌려줬으니까 생각해 보면 이 방향으로 가속도를 준 거다. 속도를 이 벡터를 이렇게 돌려준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생기면 계산을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이 있는 것 같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쭉 들어오다가 결국은 이 수직 방향의 이 모멘텀을 계속 청력에 의해서 힘을 받으니까 이 수직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 곧 이거의 시간 변화 힘이죠, 그죠? 자, 그 힘이 라운드 R 라운드 U, 이게 이제 힘이죠.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의 음수가 힘이니까 이 힘인데 이 힘의 수직 방향 이거를 이제 계속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입자는 직선으로 온다고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시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b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vtr의 제곱, vt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요걸 이제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dt를 dr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포텐셜이 이렇게 Ri 승분의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 힘을 받아서 이 힘을 다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예요. 그죠? 자, 이게 힘이고 여기에 힘의 수직 방향 성분 R분의 B, 힘의 수직 방향, 힘 전체의 이 수직 방향 성분, 이게 R분의 B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힘의 수직 방향의 시간 적분을 하면 그게 운동량 변화고 이게 수직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근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구한 그 관계를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B 임팩트 파라미터 B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수평 방향의 운동량 성분분의 수직 방향의 운동 성분을 나누면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요 각도니까 이게 바로 스캐터링 앵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 다 계산해주면 우리가 WR의 B의 I승이다.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적분 과정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임팩트 파라미터 B와 세타의 관계가 주어졌으니까 뭘 구할 수 있죠? 디퍼렌셜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디퍼렌셜 크로스 섹션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퍼렌셜 크로스 섹션을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토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나옵니다. 자, 토탈 크로스 섹션이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포텐셜의 지수에 대해서 토탈 크로스 섹션이 벨라시티에 어떤 지수를 갖느냐, 그 다음에 컬리전 프리퀀시는 여기다 속도를 한 번 더 곱하니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콜롬 포텐셜 같은 경우는 R분의 1이니까 I가 1이죠. I가 1인 경우에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V 4승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리전 프리퀀시는 V 3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펌은 다이폴 같은 경우는 포텐셜이 R 제곱분의 1이니까 I가 2에 해당하는 거고, 속도의 크로스 섹션은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콜리전 프리퀀시는 속도에 반비례하게 되고, 인듀스드 다이폴 같은 경우는 R 4승분의 1이고, 이게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V R분의 1이 되고, 콜리전 프리퀀시는 일정하게 됩니다. 속도의 디펜던스가 없어진다는 거고. 하드월 콜리전 같은 경우는 I가 아주 가까운 데서만 작용하니까 I가 무한대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로스 섹션이 컨스턴트고 콜리전 프리퀀시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속도에 대한 디펜던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콜롬 콜리전 경우에는 속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속도가 낮을수록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커지고 콜리전 프리퀀시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들은 일렉트론 콜리전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굉장히 커서 콜리전이 잘 돼서 막스웰 분포가 잘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막스웰 볼점 분포가 잘 안 따를 수 있지만 밀도가 아주 낮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 로우 에너지들은 이런 벨러시티 관계 때문에 막스웰리안 디스트리뷰션이 쉽게 된다. 로우 에너지 전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이 에너지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크로스 섹션이 작아지고 콜리전 안 하니까 런어웨이 일렉트론이 충돌을 안 하는 런어웨이 일렉트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쿨롬 스캐터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포텐셜은 R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컬리전 크로스 섹션 계산하면 디퍼렌셜 컬리전 크로스 섹션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스몰 앵글 스캐터링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라 fully 진짜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러더포버가 처음 계산했는데 토탈 컬리전 크로스 섹션은 무한대가 됩니다. 이건 당연히 두 전압 Q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임팩트 파라미터가 크더라도 계속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토탈 크로스 섹션은 무한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대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쿨롬 스캐터링에서 이 진짜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대부분이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90도 정도 이렇게 큰 라지 앵글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경우,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땅 부딪혀서 90 디그리, 그러니까 90도 스캐터링이 가능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부딪혀가지고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여러 번 부딪혀가지고 어떤 라지 앵글 스캐터링이 되는 이런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번에 부딪혀 가지고 싱글 컬리전에 의한 90도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해 보면 아까 구한 그거에다가 임팩트 파라미터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한대가 안 되고 4분의 파이 B0 제곱이고 B0는 아까 앞에 계산한 임팩트 파라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cumulative라는 건 이제 쌓여서 되는 합쳐서 이제 90도가 되는 그런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앵글에 뭐 한번 부딪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세타원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타의 평균은 0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디비에이션 세타 제곱의 평균은 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 디비에이션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자, 첫 번째 파이 b max의 제곱 임팩트 파라미터의 이 더바일 랭스 더바일 랭스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작용 안 하고 거의 슈징 때문에 더바일 랭스를 이내에만 지금 쿨롱의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B 미니멈에서 B max로 이렇게 지금 계산했어요. 자, B 미니멈은 두 전하가 쿨롱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최대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그러면 B min과 B max를 지금 B0, B min은 B0고 B max는 람다 더바일 랭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지금 파이 B max 제곱에 파이 제곱 자, ln 람다가 다른데 이걸 우리가 쿨롱 로가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 값은 이렇게 1보다 큰 값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이고 그럼 이런 게 여러 번 충돌할 거 아니에요. 한번 작은 스케일링 하고 또 부딪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조금 더 파지티브로 이렇게 디비에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에브리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number of collision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이런 컬리전 여러 번 있을 거다. 지금 이야기한 이제 크로스 섹션이 파이 b max 또는 뭐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컬리전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야기예요. ng 파이 b max의 제곱은 이건 면적이고 단시간 이동한 거리가 VR이고 그 다음 부피에다가 지금 ng를 곱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충돌 횟수에 그죠? 충돌 횟수에다가 그래서 제곱에 대한 세타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에다가 아까 이 세타원은 내가 계산을 했고 여기다가 초당 몇 번이냐 이거예요. 초당 몇 번 움직이냐 이걸 시행 횟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확률로 이야기하면 그걸 곱해주는 거예요. 자, 곱해줘서 제곱의 평균이 90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컬리전 프리퀀시를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된 걸로 이 90도로 콜리전하는 콜리전 주파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크로스 섹션을 다시 역산을 하면 우리가 90도로 큐뮬레이티브로 여러 번 부딪혀서 90도로 스캐터링 되는 크로스 섹션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큐뮬레이티브하고 싱글 컬리전에 의한 90도로 컬리전 하는 크로스 섹션을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훨씬 크죠? 큐뮬레이티브가. 자, 계산해 보면 이 대충 한 30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마에서는 라지 앵글 스캐터링이 만약 있었다. 이거는 만약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싱글 컬리전에 의해서 된 것보다 큐뮬레이티브로 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런 일은 자주 안 일어난다. 한 번의 충돌로 90도 디비에이션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로들은 만약에 일으켰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작은 컬리전에 의해서 디비에이션 된 게 모여서 이런 경로의 변화를 줬을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언, 일렉트론, 이런 거에서 주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쿨론 콜리전은 속도에 매우 민감하게 의존한다. 그래서 콜리전 크로스 섹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속도의 4승분의 1이고, 속도가 작아질수록 급격히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콜리전이 엄청나게 잘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큐뮬레이티브가 싱글 콜리전으로 90도 이런 라지 앵글 스케이트링이 훨씬 큐뮬레이티브가 크다. 약 티피컬한 쪽은 한 30배 정도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콜론 콜리전 이야기를 했는데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인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전자나 이온이 중성 입자랑 충돌할 때, 예를 들어 이 전자가 지금 여기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밀려나겠죠. 쿨롱에 의해서. 그 다음 원자 핵은 어느 앞쪽으로 힘을 바꾸고 전자는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폴라리제이션이죠. 분극이 일어나. 자, 분극이 일어나면 핵하고는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위치 원래 대칭으로 있었는데 밀려났으니까 청력이 약해진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이 전자하고 분극이 되기 전에는 전자하고 중성 입자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분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에게 이 전자가 이 분극된 원자를 당기고, 그 다음에 전자도 이 분극된 전체 전하가 평균적으로 전자를 또 끌어들이는 인력이 생기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콜리전이 마치 쿨론 콜리전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끌려오면서 이렇게 임팩트 파라미터 조금 벗어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전자가 있고 중성 입자가 있으면 인력에서 끌려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만약 여기 있었으면 이제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날 때 이 분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접근하는 입자, 전자의 속도가 원자 내부에 이 오빗 모션을 하고 있는 전자의 속도보다는 작아야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분극 속도가 이 오빗에 있는 전자들 속도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있는 전자가 이거보다 분극되는 것보다 더 빨리 여기 도달하게 되면 분극의 효과를 보기 전에 이 중성 입자랑 충돌하겠죠. 따라서 이런 이제 컨디션이 만족될 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니까 대부분의 이 전자들은 이거보다 속도가 느릴 거예요. 플라즈마에서. 그러면 이제 이 분국 효과가 잘 나타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정량적으로 가가지고 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Q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중심은 여기였는. 자, 원래 지금 Q0가 여기 있다가 지금 원래 중심은 여기 있는데 이 플러스 Q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겠죠. 전자가 끌려가고 여기에 이제 이온이 Q0 이제 분극이 됐다고 봅시다. 그럼 원래 이렇게 요 중심, 이제 전자 구름의 중심이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럼 요만큼 원자 핵하고 지금 분극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원자핵이 있는 이 Q0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균일하게 전자는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균일하게 입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으면 이 Q0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요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에요. 그죠? 따라서 가우스 롤을 적용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에
4파이 d 제곱 면적이죠. 요 d니까 그게 입실론 젤에다가 전기장 곱하면 그 내부에 있는 전하량인데 원래는 이 전자들의 전체 전하량은 Q0예요. 그래서 부피비만큼 차이가 나겠죠. 부피비. 예, 부피비예요. 자, 그래서 여기 induced 되는 가우스로로 구한 전기장이에요. 자, Q에 Q0에 작용하는 전기장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장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가오는 전하에 의해서 Q0에 작용한 힘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의 Q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어쨌든 먼 점에 있는 Q하고 이렇게 이제 분극되어 있는 여기 이제 Q0라고 합시다. 이 분극된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가 밀어내는 힘하고 이 전자가 얘를 당기는 힘하고 밸런스가 돼가지고 두 개가 같아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저기 외부 전하에 의해서 당기는 힘하고 미는 힘하고 내부에 induced electric field하고 전자가 당겨주는 힘이죠. 이거 평형이 이룰 거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변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displacement, 이 분극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분극 간격. 그러니까 분극에다가 Q0 곱하기 D를 하면 다이폴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폴 모멘트는 R제곱분의 Q의 A3.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의 3승이고 떨어진 거리 R의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 다이폴 모멘트 P가 나왔기 때문에 다이폴 모멘트가 P와 전하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3승분의 여기 있는 것 같이 2 PD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P를 집어넣어야 되죠. P가 R제곱분의 이런 걸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5승분의 2Q제곱의 A3승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아까 포텐셜 모양으로 이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포텐셜 모양이 나옵니다. R에 대해서. 그러면 포텐셜은 이렇게 되고 I의 마이너스 이거였죠. 그죠? I가 지금 4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크로스 섹션이 이거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요. 그죠? 속도에 대한. 그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한 거는 아까 표에 나와 있었어요.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아까 폴라리제이션 다이폴 모멘트에서 이 폴라리지빌리티가 A 삼성이 비례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 경우에 이 I가 지금 4인데 자, 이게 R 4승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힘으로는 R 5승분의 1이죠. 이 말은 거리의 힘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리 B에 들어오면 여기 같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캡처가 쏙. 그러면 이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이 타겟 물질하고 원자하고 이 입자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인터랙션이 돼가지고 뭐 리액션이 일어나면 이런 인해서 컬리전이 돼가지고 어떤 뭐 덜턴스가 되든지 두 입자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분자가 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튕겨 나오는 이런 형태로 라지 앵글 스캐터링이 일어나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B가 어느 정도 크다. 그러면 힘이 거의 없는 거예요. R 5승분의 1이니까. 그게 그냥 오던 대로 가는데 약간 힐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물선 운동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형태죠. 약간의 밴딩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크리티컬한 임팩트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2차원 운동에서 우리가 이 어, R 방향 운동과 지금 세타 방향 운동이에요. 자, 이거 그냥 쓰면 R 제곱 오메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각 속도고, 그 다음에 포텐셜 들어가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어떤 R과 세타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는 R만의 함수고,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 R 오메가, R 오메가죠.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가장 가까운 어떤 점에 예를 들어 들어왔다고 봅시다. 어떤 타겟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R 방향인데 R 방향이고 R 방향 R 방향인데 R 방향이 미니멈이 되겠죠. 가장 가까울 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멀어지죠. 공선인 경우에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이상 R 방향 속도를 줄여들지 않으니까 DTDR은 0이고 그 다음에 R이 어떤 미니멈을 가질 거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 조건을 이제 위에 식에다 넣고 요 파이에 대한 미분 오메가죠. 요거를 오메가입니다. 각속도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2차 방정식인데 만약에 리얼 솔루션이 없다. 판별식이 꼼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말은 R 미니멈이 없다. R 미니멈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잡히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R 미니멈이 없는 그런 경우니까 캡처로 되는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면 리얼 솔루션이 없고 이게 바로 캡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캡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b가 가장 큰 경우가 크리티컬한 경우겠죠. 이보다 크면 그냥 가는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 잡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때 가장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에 b를 BL이라고 그러고 이 BL을 넣어서 파이 BL을 짜고 보면 이게 바로 캡처에 대한 미니멈 가장 큰 크로스 섹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랑제빈 크로스 섹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크로스 섹션의 크기는 속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 파티클 운동을 원 파티클로 바꿔가지고 했으니까 사실은 리듀스 매스가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속도는 전부 렐러티브 속도예요. 따라서 이 랑제빈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렐러티브 속도에 반비례한다. 물론 이제 전자하고 중성 입자와의 충돌 또는 이온 같은 경우는 이 렐러티브 속도가 결국은 뭐 전자의 속도겠죠. 그죠?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컬리전 프리퀀시 결국 캡처에 대한 컬리전 프리퀀시는 캡처에 대한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집어넣고 NG 시그마 L VL. 자, 그러면 이제 이 KL이 이 시그마 L VR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캡처의 속도 캡처의 크로스 섹션은 속도의 분의 1이었고 그럼 에너지로 하면 속도 분의 1이 스퀘어루트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속도가 느릴수록 캡처가 잘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굉장히 느린 경우 더멀 에너지 레벨 이 경우에 굉장히 컬리전이 잘 일어난다. 특히 아이언하고 뉴트럴 같은 경우는 이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H2와 헬륨 같은 게 보시면 이렇게 이 볼트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스캐터루트니까 얘가 속도에 하는 거죠. 속도에 반비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 가스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비활성 가스들
헬륨, 뭐 네온, 알곤, 크립톤, 지논 이런 가스들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속도에 반비례하는 듯한 이런 컵을 잘 따라가는데 요 구간에서 보면 이런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0으로 되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요걸 우리가 람사우 효과, 그 람사우 타운젠트 효과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발견은 타운젠트하고 설명을 이제 람사우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근데 급격히 갑자기 이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0으로 가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으면 전자 같은 작은 물질들은 뭐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더브로이 웨이블랭스, 그죠? 물질파. 이렇게 이 물질이 갖는 웨이블랭스가 이렇다. 자, 만약에 어떤 물질이 특정한 원자가 반지름이 A면 우리가 2A 두께가 2A인 어떤 포텐셜 우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자가 지나가면 이 일종의 이런 안정화된 우물 같은 이런 포텐셜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파동은 여기에서 사실은 이 오는 파동하고 여기서 지나갔다가 이게 매질이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반사되는 파동이 있겠죠. 물질파가. 그럼 이거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하고 반사되는 놈하고 만약에 이게 상쇄 간섭이 되면 보강 간섭이 될 때하고 상쇄 간섭이 될 때, 특히 이제 이 트랜스미션이 잘 된다는 건 상쇄 간섭이 될 때죠. 자, 그러면은 이 돌아오는 경로가 상쇄 간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파장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는 위상 변화가 없고 여기서 튕겨올 때 반사가 일어나서 미란 매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상이 반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90도 차이가 나고 반파장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위상으로 이야기하면 90도 차이 180도 차이가 나게 됐고,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하고 만약에 이 길이가 한 파장이 되면 여기 위상 변화가 90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경로가 뭐죠? 4A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는 거 4A 한 길이가 2A니까 2A가 N람다가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90도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람다는 n분의 4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가 되는 이 속도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속도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이 미니멈에 해당하더라. 자, 요게 이제 람사우 효과의 양자역학적인 설명이고 이때 트랜스미션이 최대가 되고 반사된 물질파와 들어오는 입사하는 물질파 합이 0이 되면서 트랜스미션이 맥시멈이 되고 그때 크로스 섹션은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니까 0으로 가겠죠. 예,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는 물질파의 전자의 물질파적인 특성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의 이 구조와 에너지 레벨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 아주 옛날 모델이긴 하지만 보어의 원자 모델을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 핵이 있고 전자가 허용된 에너지 레벨에만 존재하더라. 이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델은 이 전자의 이 궤도 아무 궤도나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가운 농량이 되는 데만 되더라. 그냥 알고 보니까 2파이 A가 이게 이제 둘레죠. 이 둘레가 N람다 물질파의 전자의 물질파 N람다가 되는 이 궤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는 이 원자 핵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원자 핵이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콩롱의 힘으로 인력이 있죠? 4파이
입실론 전에 a제곱에 2제곱. 자, 전자하고 핵, 또 핵은 플러스 전압 2고, 전자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쿨롱의 힘이 뭐죠?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 이거 하고, 4파의 a가 n 남다. 물질파의 파장. 이 조건을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허용되는 n, 이 주양자수, 이 n에 대해서 속도가 궤도별 속도는 n분의 1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얻게 되고 요 계산에 나온 이 n1일 때의 이 오빗 전자의 속도는 약 2.19 곱하기 10의 6승m/s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전자 가지고 운동 에너지에다가 빼기 더하기 위치 에너지 하면 이 조건을 넣어서 다 계산을 하면 결국은 허용되는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계산해 보면 앞에 여러 계산 이 상수고 n제곱분의 1이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물리나 화학 시간에 이때 이 값이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죠. 왜냐하면 n이 1에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값이 에너지 차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를 경우에 이온화를 시키려면 약 13.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수소 원자는 지금 일가 원자핵에 일가 전자가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핵수는 1이죠, 그죠? 전하의 Z 값이 1인데 만약에 어떤 원자인데 전자가 2개 나갔다. 그럼 여기에 2 플러스가 되죠, 핵이? 여기 2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경우에 이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펙티브 Z라고 해서 Z가 2가 되겠죠. 이때는 2가 됩니다. 그럼 그때 2, 3, 4 뭐 쓸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이 전하량에 대한 계산을 넣어서 계산하면 이 A 이펙티브는 다음과 같고 이온화 에너지는 전하량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감안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전하 1가 이온이 아니고 2가 이온, 3가 이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보호원자의 모양에 대해서 대충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양자가 나왔죠, 그죠? 주양자 수 n. 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수소 원자에 대한 모델과 원자에 대한 모델을 더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퀀텀 넘버라고 하는 이 정수들을 가지고 원자 에너지 레벨과 원자의 내부 상태를 오비탈 티어리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주양자수고 궤도양자수고 ML은 이거의 자기 양자수, 이게 스핀에 대한 양자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제 1s에 있는 전자가 하나 들어가고 스핀이 반대로 해서 2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레벨당 2개씩 들어가고 주양자수 n에 대해서 최고 n 제곱, 그러니까 스핀까지 포함하면 2n 제곱의 허용되는 궤도가 있고 같은 주양자 수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n이 1이다, n이 2다, n이 3이다. 같은 주양자 수에서는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에 2n 제곱의 에너지 상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제곱이니까 4고 8개의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 만약에 어떤 대칭이 깨지게 되면 이 8개 에너지 레벨이 각각 분리가 되겠죠? 8개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 한 개가 8개. 자, 우리가 이 8개 에너지 레벨이 요 안에 하나로 돼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축퇴돼 있다. 이렇게. 어떤 이제 퍼터베이션을 주면 8개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디제너레시가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또 분자에 대해서도, 이 수소 원자의 모델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각 전자들이, 예를 들어서, 구대칭의, 이 쿨롱 포텐셜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고, 전자들이, 이거의 평균적인, 이 다른 전자들의 효과를 포함한다. 이게 포함된 어떤 시메트릭 포텐셜에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주양자 수와 궤도 양자 수에 의해서 이런 다른 전자들의 영향 때문에 이 디제네시가 깨져요. 자, 이런 디제네시가 깨지는 걸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에너지 레벨들이 이제 이 다전자 원자인 경우는 이제 여러 에너지 레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 원자에서 2S와 2P가 같은 에너지 레벨인데 멀티 일렉트론 애텀 같은 경우는 이제 2S하고 2P가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다른 전자들 효과들 때문에 서로 인터랙션 때문에 이제 레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수소 원자에 적용했던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을 만약에 적용하면 1s2 산소 같은 경우는 2s2, 2p4, 알곤 같은 경우는 1s2, 2s2, 2p6, 3s2, 3p6 이렇게 여섯 번째 쉘이 이렇게 3p 궤도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활성 가스들은 외곽 쉘이 이렇게 클로즈 차 있습니다. 자, 소듐의 에너지 레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3S와 3P, 수소 원자의 3S, 3P 에너지 레벨이 똑같죠, 그죠? 아까 같이 다른 전자들의 인터랙션, 쿨롬 인터랙션을 포함하면 이렇게 이제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제 디제네시가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4S하고 4P, 3D 에너지 레벨들이 같은 4S인데 4N 하지만 깨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레벨이 달라졌고, 다 전자를 갖는 원자의 에너지 레벨은 아까 같이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나은 표시가 이렇게 텀 심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텀 심볼은 앵귤러 모멘텀을 전체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 우리가 S, P, D, F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S는 L이 1에 해당하는 거고, 0에 해당하는 거고, 1에 해당하는 게 P고, L이 2에 해당하는 게 D고, 3에 해당하는 게 F고, 자,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왼쪽은 우리가 스핀 멀티플리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스핀 양자수에다가 ES 플러스 1 하는 겁니다. 만약에 S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면 이 멀티플리시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다가 궤도 앵귤러 모멘텀을 더해줘야 돼요. 따라서 더해주는 것도 되고 빼주는 것도 돼요. 동시에 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이 1이고 토탈 스핀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J는 가능한 게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아톰 같은 경우는 S1이에요, 그죠? 1S의 1이니까 자, S는 스핀은 전자 한 개니까 2분의 1이고 S 궤도에 있으니까 L은 1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S는 0이에요. 그래서 S에다가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이니까 2.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0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P 궤도에 전자가 4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네 번째 들어가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페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페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스핀 모멘텀 0이고 두 개가 언페어드예요. 하나당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면 S가 두 개 합쳐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L은 어떻게 되나요? L은
P 궤도에 있으니까 지금 1이 되는 거예요. 자, 1. 자, 그러면은 이 S가 1이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P 두 개 더하면 2. 그 다음에 빼는 것도 돼요. 그죠? 3P2가 있고 3P 제로도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요게 취해졌죠. 자,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하면 1s0 이렇게 됩니다. 자, 알곤 원자가 전자를 때려가지고 알곤 원자를 전자가 때려서 덜픈 상태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덜픈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는 3p6에 있는 6개의 전자가 있는데 페어드로 그 중에 외부 전자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전자 한 개가 4s 궤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텀 심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 경우 들뜬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다음 상태로 떨어지면서 이제 빛이 나오는데 H뉴라는 빛이 나오고 이 에너지 차만큼 H뉴라는 이제 빛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고 이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허용되는 룰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selection 룰이라고 해요. Electric Dipole Radiation. 레디에이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Dipole Radiation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Dipole Radiation의 selection 룰이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델타 J는 0이다 이거예요. 델타 J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0에서 0으로는 갈 수 없어요.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고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동시에 J는 0, 델타 J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제 근데 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트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 0 대신에 L 0에서 0은 포비든이고 델타 S는 0이다 이런 이제 룰을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외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자, 알곤의 에너지 레벨인데 바닥 상태가 마이너스 15.76이고 자, 들뜬 상태로 올라오면 이제 전자가 하나 여기로 4s 궤도에 올라오겠죠, 그죠? 자, 4s 궤도에 올라오면 이 4개의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자, 달라 4P에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에너지 레벨이 있고 자, 요 중에 특히 이제 4S 같은 경우 이 에너지를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면 이 레디에이션이 안 되는 이 빨간 여기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3P0와 3P2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이 바닥 상태로의 트랜지션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실렉션 룰을 만족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3P0하고 3P2는 메타스테이블이다. 왜 메타스테이블이냐? 바닥 상태가 1S0란 말이에요. 자, 아까 이 J가 0에서 0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요 바닥은 못 가요. 그 다음에 J가 뭐였죠? 여기서 두 번째 거는 J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 2예요. 그죠? 2만큼 차이 나니까 얘도 안 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메타스테이블이고 만약에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 3P0와 3P2에 오게 되면 레디에이션이 안 되고 이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를 에너지 레벨인데 이 에너지 레벨은 Electric Dipole Radiation이 포비든이 되어 있는. 물론 이제 뭐 한참 있다 보면 다른 방식으로 레디에이션이 되긴 되는데 일반적인 상태보다 훨씬 더 긴 이 상태로 이 스테이트에 머물다가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길고 일반적인 다른 스테이트보다 훨씬 더 그 스테이트를 오래 머문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왜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3P0고 3P2가 되는지 아시겠죠? 자, 3P5에
4p1이 4s1이에요. 그죠? 그럼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가 스핀이 합쳐지면 S가 1이고 안 합쳐지면 S가 0이에요. 그죠? 캔슬 되면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은 여기는 L이 0이고 여기는 1이죠. 자, 그러니까 L이 1이에요. 그죠? 두 개 합쳐봤자.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 2가 있죠? 그죠? J가 2가 있고 빼면 0이 돼요. 자, 그러면 1도 가능해요. 자, J는 2, 1, 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S는 L이 1이니까 P가 되죠. 그죠? P에다가 S가 1인 경우가 있고 0인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S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3이 되고 여기에 2, 1, 0이 가능한 거죠. 2, 1, 0. 그래서 3개가 있고 1, 0, 1,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가 0인 경우에는 L 더하기 S는 1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1P1 이렇게 3개 하고 요 1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싱글렛, S가 1인 경우는 트리플렛,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죠? 3개의 에너지 레벨이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적용해 보면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electric dipole radiation의 radiation time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짧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짧으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자. 레디에이션 파워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요? H 오메가 HNU죠. HNU라는 에너지로 나가는데 이 레디에이션 타임을 이 시간으로 나눠주면 결국 레디에이션 타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 나노 세컨드예요. 자, 레디에이션 타임은 사실은 이 전자의 오빗, 여기 VA가 이 전자의 오빗 운동이에요. 이거를 원자의 레디어스로 나누면 이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컬리전 타임은 10-7승초 정도 되니까 한 100배 정도 큰 거죠. 짧은 거죠. 그러니까 컬리전과 콜리전 사이에 이미 레디에이션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타임이 전자나 아이언의 컬리전 타임보다 레디에이션 타임이 훨씬 짧기 때문에 들뜬 상태나 이런 입자들은 어떻게 된다? 레디에이션으로 충돌해야 레디에이션 로 이렇게 디익사이테이션 아래 따라 이렇게 밑에 상태로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그냥 레디에이션으로 다 일어난다 이야기예요. 물론 충돌을 통해서도 디익사이테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레디에이션이 훨씬 빠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에 의한 디익사이테이션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떨 때 충돌 타임이 레디에이션 타임보다 기니까 만약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콜리전 타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콜리전 타임이 만약에 이 레디에이션 타임하고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컬리전에 의한 디익사이테이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OES에서 나오는 빛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달라져야 됩니다. 자, 알고의 이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람사우 효과, 람사우 미니멈이 일레스틱 콜리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뜬 상태부터 엑사이테이션이 시작되고 한 10, 20, 30, 3, 40에서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아이제이션 크로스 섹션도 쭉 증가해서 한 61 일렉트론볼트에서 최대가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이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V분의 1, V분의 1에 따라가는 형태의 모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사이테이션은 아이제이션의 약 4분의 3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온하고 아톰 원자하고 충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지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이 차지 트랜스퍼, 그러니까 알곤 플러스 이온이 예를 들어 전기장에서 가속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아이언이 될 수 있겠죠. 이 아이언이 중성 입자하고 중성 알곤하고 부딪히면 이 알곤은 되게 느려요, 그죠? 여기 있는 것 같이 슬로우. 이 느린 애가 이 전자를 하나 뺏겨가지고 얘는 중성이 되고 느린 아이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크로스 섹션이 굉장히 큽니다. 이 리액션 크로스 섹션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차지 트랜스퍼 굉장히 커요. 스캐터링 일반적인 거보다. 토탈인데 토탈이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에. 자,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온을 가속시키고 차지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 알곤이 뉴트럴이 된 알곤이 하이에너지 뉴트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트럴 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차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그래서 핵융합 같은 경우는 강한 자기장이 이, 이, 이 토로이드를 따라 가지고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뉴트럴 빔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아이언 빔을 넣어주면 좋겠지만 아이언 빔은 자기장을 크로스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뉴트럴 빔을 넣어서 추가적으로 여기를 히팅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트럴 빔 인젝션이라고 해서 NBI, 뉴트럴 빔 인젝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뉴트럴 빔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이온을 만들어서 플라스마를 만들어서 아이온을 가속시켜서 차지 트랜스퍼로 뉴트럴 빔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아이온이 원자랑 부딪혀 가지고 이온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비율은 사실은 이제 아이온하고 원자가 부딪힌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누가 부딪히는 거냐면 아이온에 있는 전자하고 뉴트럴에 있는 전자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 전자 콜리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전자에 붙어 있는 이온에 붙어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는 사실은 이온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IV 이온의 전체 속도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큰 에너지일지는 몰라요, 얘가. 큰 에너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의 경우는 매스가 되게 작고,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면, 전체하고 같이 움직이면, 밸런스 레벨에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매우 작은 거죠. 매우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온화 에너지를 넘더라도 얘는 에너지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는 밸런스, 이 원자에 있는 이온에 있는 전자가 이 원자에 있는 전자하고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뭐 에너지 트랜스퍼를 2분의 1, 뭐 100%를 하더라도 여기 이 밸런스 일렉트론이 탈출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런 에너지예요. 여기 있는 대로 온리 질량비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온은 원자하고 부딪혀서 이온화를 못 시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약간 좀 복잡해 가지고 100일렉트론볼트 이상 되는 이온이 꽤 이온화를 시키더라. 그거는 알곤2 플러스라는 언스테이블한 스테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 이 결합 에너지가 깨지면서 일부 이 결합 에너지가 전자한테 에너지를 프로세스 때문에 이때 이제 이 전자가 이온화된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형태의 콜리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아이온 에너지가 한 200일렉트론볼트 정도 돼야지 10의 마이너스 16성 정도의 이온화 크로스 섹션이 되니까 꽤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콜리전이나 이 레이트 컨스탄트들은 사실은 이 속도가 뭐 고정되어 있니 어쩌니 이렇게 지금 상대 속도를 집어넣고 했는데 입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막스웰 볼츠만 분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어떤 꼴을 갖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타겟 벨로시티가 인스턴트, 그러니까 입사하는 입자의 속도보다 매우 느리다 그러면 우리가 렐러티브 속도를 그냥 인스턴트 파티클의 속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디스트리뷰션은 그대로 넣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K 값을 시그마 V를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집어넣고 적분하면 예를 들어서 크로스 섹션이 속도의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하드스피어 컬리전 같은 경우는 상수죠. 그래서 넣어주면 K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에버리지 스피드에 비례합니다. 에버리지 스피드는 결국은 온도의 스퀘어 루트죠. 자, 예를 들어서 폴라리제이션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V가 시그마가 V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K 값이 일정하게 되고, 쿨롬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시그마 V 4승이에요. 따라서 K 값이 온도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크로스 섹션이 아까 알곤 경우에 봤듯이 이렇게 아이오나이즈 에너지보다 크면 그때부터 이제 크로스 섹션이 이렇게 꺾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직선같이 하면 스레시홀드가 입실론 ig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크로스 섹션이 증가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크로스 섹션을 주는 거죠. 이온 에너지 이하에서는 이제 0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앞에 식에다 집어넣고 아이제이션 레이트 컨스턴트를 구하면 막스웰 문법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좀 고쳐서 이게 K0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K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에너지의 D 이런 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화학에서 나오는 레이트 컨스턴트를 나타낸 아레니우스 폼인데 이 폼이 그대로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러프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이 아이제이션 레이트 컨스턴트는 약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KI0가 약 5 곱하기 10-4승 3승이 되고, 일라스틱 컬리전은 약 10-3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알곤에 대해서 K 값을 나타낸 건데, KEL 일라스틱 컬리전, K excitation, K 아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전자온도가 우리가 보통 한 여기가 1이고 로그니까 여기가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네. 여기 보통 우리가 한 2, 3 되면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일라스틱 컬리전은 13 마이너스 13승, 엑사이테이션은 한 14승, 5승 정도 되는 이런 값들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온하고 원자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상온에서 아이온은 뭐 보통 이제 벌크 내에서 상온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14승 제곱 센티미터 정도 되고, 이 크로스 섹션을 집어넣고 아이온의 민 프리패스, 아이온 뉴트럴 콜리전 민 프리패스 보면 약 330 P가 여기 프레셔입니다. 된다. 자, 여기서 다니는 P가 토르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제 밀리토르가 되면, 우리가 밀리토르를 많이 쓰니까 단위를, 그러면 이제 1밀리토르에는 아이온 민 프리패스가 얼마가 되냐면 약 3cm가 되는 거죠. 3cm에다가 프레셔를 나누면 이게 이제 프레셔 밀리토르 단위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밀리토르가 되면 1ml에 3cm고 0.3cm 정도 된다. 자, 아이온 민 프리패스는 아이온 뉴트럴 민 프리패스가 제일 짧은 거죠. 왜냐하면 아이온은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 아이온 일렉트론은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죠. 뉴트럴 밀도에서 훨씬 작으니까 전자는. 그리고 또 작아요, 전자가. 설사 뉴트럴과 같은 밀도라고 해도.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이 작아요. 자, 그래서 제일 크고 가장 짧은 민 프리패스는 아이온 뉴트럴 민 프리패스가 돼요.
자, 이게 미리토르에 한 3cm 정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알곤의 레이트 컨스탄트를 표시한 건데, 일레스틱, 뭐 여러 리액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사실은 이제 이 값들이 그렇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보면 뭐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이 플라스마를 분석하는 데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collisional energy loss per electron ion pair를 만들 때 들어가는 등가 충돌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자,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오니제이션 레이트 컨스탄트에다가 아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다가 들뜬 상태에 들어가는 이온 에너지, 그 다음에 일라스틱 컬리전에 한 번 할 때마다 없어진 에너지 다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당 다 손실되는 에너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거를 아이제이션으로 나누는 거죠. 아이제이 초당 이온화되는 횟수로 이거를 이온화되는 횟수로 나누면 이게 뭐가 나올까요? 이온화 한 번에 들어가는 총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적은 에너지를 넣고 이온화가 많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거가 전자온도의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K 값들이 다 전자온도의 함수니까. 그래서 이 입실론 C를 구하면 그것을 플라팅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10 일렉트론 볼트고 전자가 10의 영승이라는 게 1이죠. 보통 우리가 한 2, 3 정도 돼요. 전자 온도가. 그러면은 자, 알곤 같은 경우는 한 얼마가 되나요? 10, 20, 30, 40, 50, 60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겠네요. 자, 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100, 200, 300, 400, 한 400 정도 되네요. 자, 전자 온도가 4일 때 여기 지금 보여줬어야 되죠. 알곤 같은 경우는 전자 이온을 하나 만들 때 등가적으로 들어가는 콜리저널 에너지는 40 볼트 정도 된다. O2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한 2배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보듯이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온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전자 이온을 만들 때 콜리저널 에너지 로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산소는 왜 이렇게 알곤보다 많이 에너지 로스가 심하냐? 그거는 산소가 분자기 때문에요. 전자가 때려가지고 이온화만 바로 해버리면 입실론 C가 바로 입실론 IG가 되겠죠. 그렇지만 부가적인 프로세스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들뜬 상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라스틱 콜리전도 하고. 근데 산소의 경우에는 때리면 뭐가 또 일어나죠? 산소는 이 분자니까 분자 사이의 진동, 바이브레이션으로 이제 에너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 전자 에너지를. 그 다음에 또 때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해요. 로테이션. 그러니까 요약하면 알곤보다 산소가 이온화 외에 다른 데 들어가는 뭐 에너지 로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화를 하나 시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거죠. 만약에 뭐 CF4 뭐 이런 뭐 복잡한 가스일수록 이런 로테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엡실론 C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복잡한 가스일수록. 그래서 플라즈마 만들기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표면에 대해서 전자하고 이온이 표면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전자하고 이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같은 동수가 서피스의 표면에 도달해요.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자하고 이온이 표면에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리컨비네이션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되죠? 가스가 되는 거죠?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첨부 안으로. 자, 그래서 이런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난다. 벽에서. 자, 이온하고 전자가 와서 합쳐져 가지고 다시 가스로 들어간다. 자, 이런 이제 리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리콤비네이션이 만약 이 챔버 벽 아니고 이 공간에서 안 일어나냐? 그 이유는 운동량 에너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여분의 에너지를 벽에 있는 원자들이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벽에서. 그래서 이제 재결합이 잘 일어나고 이런 역할이 사실은 촉매 같은 거죠. 자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일으켜주는 대개 이 촉매들이 운동량이나 에너지, 여분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들이 떨어지면 벽을 때리면 이제 이런 리콤비네이션 외에도 전자가 때려서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감마 일렉트론이라는데 또는 뭐 아이온이 때려가지고 또 전자가 튀어나오게 돼요. 이걸 2차 전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이온의 플럭스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제 입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온이 때려가지고 여기 있는 원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스퍼터링이라는데 스퍼터링 일드는 들어오는 이온의 플럭스 곱하기 스퍼터된 물질의 플럭스가 되고 아이온이 때려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경우 이때 우리가 2차 전자로 하는데 2차 전자 방출계수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00일렉트론볼트 정도의 아이온이 스퍼터링 일드는 한 1 정도 되고 2차 전자 방출계에서는 0.1에서 0.2 정도 되고 자, 이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표면 물질이 메탈이면 0.1에서 2 정도 되고 인슐레이트면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레이터일수록 아이온이 때렸을 때 2차 전자가 잘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메탈일 때 메탈에 전자가 와글와글 있으니까 이온이 때리면 전자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실제는 반대예요. 인슐레이터에서 전자가 더 잘 나온다.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숙제는 다음과 같고 강의 끝난 다음 주에 제출하도록 하세요.